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를 맡고 있는 문종윤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자료물하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하고 일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굉장히 좀 사례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요. 저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제품을 넘어서 양산으로 적층제조 2.0이라고 명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적층제조, 3D 프린팅이 대부분 이제 시제품 내지는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올해 년도 이제 그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1% 정도가 적층제조를 이제 시제품 용도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략 한 30%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양산 내지는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영역으로는 대략 한 8%에서 맥스 10% 정도. 굉장히 좀 제조 영역에서 적층 제조 기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가 판단해 본 글로벌 이제 통영이나 이런 통계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략 한 60% 가까운 지그나 픽스처나 공장 현장에서의 툴링을 제조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실제로 엔드 유저, 최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적층 제조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한 58% 정도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큰 갭이 있죠. 그래서 그 큰 갭을 여태까지는 기존의 적층 제조 3D 프린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말에 저희 스트라타시스 본사에서 3종의 그 프린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좀 더 프린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나가셔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희 부스에 가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고요. 실제 좀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차는 크게 한 5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피지컬과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적층제조 2.0이라는 용어를 시제품 생산이 아닌 최종 부품을 양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적층제도로 저희는 명명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마지막으로 저희 스트라타시스의 이 적층제조 2.0을 위한 세 종류의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피지컬 앤 디지털 컨버전스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스는 PTC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소개한 지는 이미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편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이제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피지컬한 물리적인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디지털적인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지컬한 우리의 제품이나 공장에서 임베드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 영역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디지털적인 요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나 서버 같은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 항상 제품을 설계할 때는 CAD로부터 거의 모든 출발을 하실 겁니다. 자, CAD를 통해서 어떤 기구나 부품을 설계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3D 프린팅, 적층 제조를 통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이제 파트, 부품이 제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제품에는 이것이 물리적인, 기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전기적인 요소,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까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ALM이라는 솔루션과 CAD의 산출물이 PLM이라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일종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담기게 됩니다. 이 PLM에 적재된 이 제품 정보와 CAD 도면을 활용을 해서 NPM이나 CAM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리고 적층 제조로 출력이 된 파트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스마트 매니팩처링 또는 인더스트리 4.0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것의 바로 산출물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냉장고와 같은 이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이제 제품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만 딱 그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제품 안에 스마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제품의 운용 정보,
그 다음에 우리 팩토리 플로어단에 제조 현장에 있어서의 각종 산업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CNC 머신이라든지 각종 기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IoT를 통해서 물리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IoT를 통해서 모아진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나 머신러닝과 같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제품이나 우리의 공장 환경의 설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적용이 될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CAD의 3D 도면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그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로 이제 명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정보는 다시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PLM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고요. 또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물리적인 제품이 동작하는 환경을 비주얼적인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다시 그 정보를 디지털 트윈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고, CAD의 정보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정보를 복합적으로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다시 물리적인 제품에 투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정보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뭐 설계나 각종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꽤 보배인 것처럼 디지털 스레드,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실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정보라는 구슬을 꿰는 과정을 저희가 디지털 스레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층 제조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좀 브로드한 얘기를 제가 전반적으로 드렸고, 거기에 이제 3D 프린팅, 적층 제조는 실제로 이렇게 버추얼하게 돌아가는 것에서 물리적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적층 제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희 회사 스트라타시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스트라타시스는 32년 전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층 제조는 업 자체를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좋아하는 굉장히 맛집, 원조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는 적층 제조 업계를 선도를 했고요.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전략은 저희의 이제 그 3D 프린터는 폴리머 기반의 3D 프린터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탈 3D 프린터가 아니고요. 어떤 그 중합체 내지는 플라스틱 기반의 3D 프린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나 매니팩처러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선택을 받는 업체가 되겠다. 이것이 저희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 매출은 7,200억 원, 그러니까 3D 프린팅 업계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장비 수는 대략 한 14만 대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허를 한 1,400건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좀 원조집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SSYS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전 세계 2,400명의 직원이, 또 한국에서는 27명의 직원이 서울과 광주와 부산 오피스에서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의 특징은 다른 이제 시장에 보시게 되면 동종, 적층 제조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적층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 스트라타시스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설계단, 시각적인 프로토타이핑이나 어떤 펑셔널한 프로토타이핑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SLA 방식의 프린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제조의 보조, 예를 들어서 지그앤 픽처라든지 제조를 위한 툴링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끝단에 활용이 되고 있는 엔드 오브 암 툴스, EOAT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FDM, 그리고 대량 생산을 주당 한 수천 개 단위의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하고 있는 DLP 프린터, 그리고 주당 한 수만 개에 해당하는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사프 기술, 또 파우더 베이스드 퓨전 방식의 다양한 프린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반적인 피지컬 앤 디지털 컨버전스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트라타시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종 부품 양산을 위한 적층 제조 2.0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마 적층 제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적층 제조, 3D 프린터가 마치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마치 마법의 상자처럼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념은 심플하죠.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물리적 객체를 프린트합니다. 저게 집에서 종이 프린터를 가지고 컬러로 이제 출력을 하듯이 동일하게 CAD로 된 3D 형상을 3D로 출력하는 것이 이제 3D 프린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러한 그 3D 프린터 기술의 효과는요, 평균적인 이제 제조의 리드 타임을 50%에서 90% 정도 단축을 한다. 두 번째로는 미리 양산품처럼 어떤 뭐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창고에 보유하고 그것의 디맨드와 포캐스트를 예상을 해서 적정 재고를 가져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용 재고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너무 적게 가지고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나 고객 만족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디지털 인벤토리로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찍어내듯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균적인 제조 비용이 절감이 된다. 50%에서 70%.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장 또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의 개인 맞춤형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BMW 미니의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제조를 해서 그것을 자동차에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사들은 이미 좀 널리 좀 알려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되는 3D 프린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에 좀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나 이제 설계사들이 많이 좀 활용하고 계시죠. 근데 두 번째로는 제조를 위한 보조 도구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윈도우를 장착을 할 때 그것을 그냥 사람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는 정교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쇠 소재나 굉장히 무거운 소재로 만들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그 적층 제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어떤 그 직원의 건강이나 어떤 안전까지 감안하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사용될 실제 부품,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실제 커넥터라든지 자동차 후드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자동차의 어떤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력하는 용도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의 그 마켓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시제품 영역의 한 대략 한 30%, 그리고 이제 교육 용도로 한 30%, 60% 이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제품이나 교육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의 트렌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의 트렌드는 어떤 제조를 위한 보조 도구를 출력하는 데 대략 한 30%, 그다음에 실제로 최종품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데 대략 30%, 60%가 위에서 이 적층 제조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 전망치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프로덕션 파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부품 제조 영역에 있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CAGR 연평균 성장률이 25%로 가장 많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제조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 대한민국도 이 최종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될 때, 제조를 할 때 이 적층 제도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중이 낮을까? 자, 그럼 현재까지 그런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6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층 제조된 그 부품의 정밀성, 그 다음에 적층 제조를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 신속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일관되게 일정한 품질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저희가 공장 팩토리 플로어 단에 있는 CNC 머신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설비, 3D 프린터가 우리 팩토리 플로어 단에서 정말 중요한 양산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MES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PLM이나 각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하고도 인터페이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이 6가지 영역 모두 굉장히 좀 아쉬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3D 프린터가 일반 제조, 양산 제조를 위해서 사용이 되려면 프린트 애프터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고 계속해서 프린트를 하고 계속 프린트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요, 거의 24시간을 계속 돌립니다. 장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의 품질이 일정하고 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 수준이 되어야만 실제로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층제조 2.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층제조 2.0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층제조 2.0에 저희가 좀 대표적인 한번 사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 저희가 거의 한 코비드19가 시작이 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하고도 한 뭐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요. 이 코비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거의 모든 기업체들이 공급망의 붕괴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출고를 못하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면 더 빨리 인도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생산을 개시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를 해야 되는데 예비 부품이 없는 부족할 위험이 굉장히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수요가 굉장히 좀 변동적이죠. 굉장히 적었다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장거리 배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새 선박 운임료도 굉장히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좀 영향도 미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적층 제조를 활용해서 그 비용 효율적인 제조를 좀 제안해 드리고 이미 적용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국내의 선도적 기업도 계십니다. 자, 기존에는 모든 부품을 어떤 합청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그것이 중앙 집중화된 공장으로 이송이 되면 그 공장에서 그걸 제조를 해서 일괄 배포를 하는 형태로 대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이런 굉장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공급망이나 뭐가 차단이 되거나 락업이 걸리게 되면 전체 이제 제조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적층 제조를 활용하시게 되면 출력된 설계가 된 CAD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보내서 그 DRM을 걸어서 그것을 데이터의 이제 보안성을 확보한 다음에 현지에서 직접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고객한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디지털화를 할 수 있고 또 보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저가의 저임금의 나라를 찾아서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나 라오스를 가서 업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적층 제조를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온쇼어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온쇼어링으로 다시 이제 추진을 하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3D 프린터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옆에 그냥 갖다 놓고 사용하는 공장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뭐 보안성이라든지 네트워크 연결성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거의 모든 하이엔드급, 미드엔드급의 모든 프린터는 전부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모여진 수집된 정보를 필요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나 MS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리모트에서도 출력할 수 있게끔 중앙에 어떤 센터의 관리자가 리모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관리자가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현지에서 필요한 부품만을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독일의 이제 지멘스 모빌리티는 이제 그 전차나 이제 트램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트림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보면 범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거나 뭐가 부딪히게 되면 이제 파손이 되는데 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뭐 100개씩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대량 제조를 해서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멘스 모빌리티는 수요가 적은 내장이나 외장을 수리 부품을 적층 제조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때그때 온디맨드로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조 관련된 리드 타임을 95%까지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가 디자이너가 옆에 놓고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데이터 연결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중요성이 없었는데 지금 점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커넥티드 프린터는 이제 공장에 설치가 되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SDK 소프트웨어 툴킷을 활용하시게 되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리포트라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MES 시스템,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DRM, PLM, CAD 시뮬레이션, 디팸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사례는 북미에 있는 자동차 오토모티브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딱 3개 업체에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멘스 사이 이제 CAD와 각종 PLM과 캠2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멘스 PLM과 운영센터를 위한 MES와 저희 프린터가 연결이 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품들을 출력을 해서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층제조 2.0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적층제조 2.0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플랫폼 내지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스트라타시스의 제품군을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자, 일단 적층제조 2.0과 관련된 기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 장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잠시만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하단부와 같이 프로토타이핑 영역으로 이제 레커멘드, 저희가 권고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옅은 이제 그린에 가까운 쪽은 실제로 최종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한 녹색의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가장 적합한 거, 그다음에 옅으면 옅을수록 조금 덜 적합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상단을 좀 말씀드리면, 자, 파트의 볼륨, 부품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주당 몇 개나 이제 그 양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레커멘드를 드리면, SAF라는 기술, 그러니까 저희 전시장에서 저희 그 부스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H350이라는 머신 같은 경우는 주당 한 10,000개에서 20,000개, 30,000개, 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3D 프린팅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P3라는 저희가 오리진 1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주당 한 1,000개 단위까지는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 이제 32년 너무 굉장히 숙성된 기술인 FDM 같은 경우는 주당 뭐 100개에서 한 10개 수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또 반면에 보면 서피스 퀄리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피스 퀄리티는 오리진 1이라는 DLP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의 펑셔널리티, 파트 제조된 부품의 어떤 기능성 측면에서는 H350과 오리진 1, DLP 기술이 거의 비등한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레인지는 이 오리진 1과 FDM이 굉장히 브로드하고요. 반면에 H350 파우더 기반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의 그 선택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적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파탄을 출력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사프라는 H350 파우더 기반의 프린터가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이 DLP 프린터, 마지막이 이제 FDM, F770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뭐 주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부스 나가셔서 가장 오른쪽 끝쪽에 있는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350 프린터는 가장 주 단위에 한 10,000개, 20,000개, 30,000개 부품까지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산업을 용도로 이제 출시가 된 그런 그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된 이제 적용 영역은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 파트, 뭐 힌지나 클립이나 뭐 이런 하우징 같은 영역들. 두 번째로는 이런 뭐 고급 마감과 내구성을 갖춘 파트, 예를 들어서 내충격성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가전제품 케이스라든지 이런 영역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견고하고 부피가 큰 파트, 그러면서 주당 한 30,000개에서 40,000개까지 제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H350이라는 파우더 기반의 플랫폼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사실 이 저희의 H350이라는 제품 자체는 완전히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프린터를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팩토리 플로어던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핵심 부품인 프린트에 대해 내구성을 보장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생산 사례 좀 말씀드리면, 저희 H350 프린터 내에도 이 프린트 헤드와 관련된 지급 파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요 왼쪽에 이 검정색 부분이 이 프린트헤드의 지그입니다. 지그라는 파트인데 40mm, 30mm, 35mm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래처럼 계속 이렇게 빌드를 해가지고 한 번 제조하면서 180개를 12시간 이내에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사출 금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금형 제작에만 8주에서 12주가 걸리고요. 그리고 또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는 경쟁성이 확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 설비에 70% 가용도를 적용했을 때는 연간 생산량이 대략 한 12만 개 정도의 이런 부품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용 이제 전기 커넥터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두 개가 조립이 돼서 쌍으로 되어 있는 그 38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의 빌드를 통해서 아래 하단부처럼 이렇게 쌓이는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8시간 출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연간 이제 70% 가용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22만 4천 개 파트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는 시제품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양산 수준까지 넘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DLP 기술을 적용한 오리진 1이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진 1은요. 적용 영역이 예를 들어서 커넥터나 뭐 게스킷이나 뭐 공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몰딩이라든지 핸들이나 이 그립 각각의 3D 프린터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와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전부 다 구분이 됩니다. 이런 영역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뭐 DSM이나 바스비나 henkel과 같은 글로벌 유수의 화학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강도의 그 재료, 뭐 최고 뭐 거의 300도까지 견디는 소재라든지요. 충격이나 인장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재료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출 성형의 품질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겁니다. 파트 품질이 사출 성형 수준까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적용되는 소재를 머티리얼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각각 프로퍼티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조사가 원하는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개 이상의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IoT와 이제 클라우드와 이네이블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F770은 저게 이제 원조 맛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2년 전에 개발한 그 FDM이라는 기술이 성숙되고 검증되면서 나오는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770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가로 1m, 세로 610, 높이 610.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FDM 계열의 프린터 중에 가장 큰 사이즈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큰 사이즈는 왜 좋냐? 저희 고객사의 그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큰 기계에서는 작은 파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작은 기계에서는 큰 파트를 출력을 못 합니다. 다 조각을 내가지고 각각 출력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그동안의 서브트랙티브 매니팩처링 기술과 크게 대동소이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F770의 적용 영역은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이핑이나 어떤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프로덕션을 위한 제조를 위한 그 부품들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지게나 픽스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적합한 영역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770으로 출력된 부품은 저희 이제 그 데모 부스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나 강도나 뭐 높이 이런 부분 한번 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왜 3D 프린팅이냐, 왜 적층 제조냐. 첫 번째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근데 다만 3D 프린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가 원하는 소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적합한 프린터를 선정을 하셔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디자인 개선하는데 현격한 개선을 제공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부 다 이제 시제품을 출력을 하고 만들 때 전부 다 그것을 도면에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보내가지고 제조를 한다고 하면 그 고객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인하우스 프린팅을 통해서 제품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왜 그러면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팅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정밀성, 신뢰성, 일관성입니다. 단적으로 프린트, 애프터 프린트. 계속 프린트를 해도 신뢰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제품 수명 주기. 설계냐, 아니면 뭐 제조 도구냐, 아니면 실제로 양산인에 맞는 그런 수명 주기에 모든 대응되는 솔루션을 전부 다 제공하고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은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저희는 보장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부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딱 돼서요. 일단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